안녕하세요.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는 지금 사는 곳과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데요. 전 지금 그 근처 어디에도 발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 그건 제 아버지가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이기도 한데요. 정말 아버지의 지난 만행을 떠올리기만 하면 전 제가 알고 지내던 남자 아이들조차 쳐다보기도 싫은 때가 있습니다. 아, 제 소개가 늦었네요. 전 서울 신당동에 사는 아직 채 20살이 꺾이지 않은 여대생입니다. 지금 제 엄마는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계시고요. 원래 서울에서 저와 함께 살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지방에도 집 한 채를 갖고 계셨던 터라 그곳에서의 생활이 편하시다며 현재까지도 내려가 계신 상황입니다. 하지만 약 5년 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 나름 화목한 새 식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엄마와 아버지는 서로 대화도 없어지고 방도 거의 따로 쓰는 분위기로 바뀌시는 것이었습니다. 전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바쁘시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전 엄마의 큰 마음을 먹고 말하는 목소리를 자는 방문 너머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나 이제 그냥 내려가서 살게. 나도 지금처럼 사는 건 지겨워서 더는 못하겠다. 아니, 남편이 밤낮 일하고 들어와서 기운을 못 내고 있으면 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내려가서 사시겠다. 그래, 어디 그냥 그렇게 가서 살아봐. 잘 살아지는지. 넌 나한테 부인 역할 좀 잘하라고 하면서 넌 돈만 벌어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? 그깟 돈은 나도 벌고 있다고. 근데 넌 집안일이며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는 아예 관심도 없잖아. 어제 얘기한 세금이나 미선이 학교에 낼 돈이나 다 내가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정작 카드값은 매달 차오르고 내가 무슨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에 딸까지 혼자 챙겨야 하는 맞는 너부트냐고.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 보면 돈을 쓸 수도 있지. 그리고 내가 큰돈 들어가는 건 다 저축한 걸로 쓰고 있잖아. 그 적금 붓는 거는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? 매달 보험료도 그렇고 내가 뭐 놀면서 이러냐고. 아니, 차라리 놀고 있으면 더 낫기라도 하지. 너 일 없다고 판판이 놀 때? 그래도 나랑 얘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랬어. 근데 이제 일한답시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한테는 너무 소홀하잖아.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. 내가 각방 쓰자고 할 때도 내 기분을 풀어주기는커녕 매일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가고 이 집이 무슨 여관방이냐고. 난 이제 더는 못하겠어. 전 그런 얘기를 듣다 잠이 든 이후에 지방에 있는 집에 잠시 내려갔다 오겠다는 엄마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전 엄마가 힘들게 일만 하고 있는 아빠 모습이 그저 못마땅하기만 해서 그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부인으로서 얻고 싶은 관심을 못 얻으니까 괜히 트집 잡아서는 삐친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. 거기다가 나도 그렇고 집이고 뭐고 다 싫어진 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전 뭐라고 딱히 위로도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. 다만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바로 전화하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에서 전 지금도 그때 한번 안아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곤 한답니다.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있어선 그때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. 그 일은 엄마가 지방에 내려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저한테 불어닥쳤습니다. 그것도 고3인 제가 아침에 급히 학교 갈 준비로 분주할 때 뭔가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시작됐어요.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는 공부도 잘 안 될 텐데 아빠가 과외 선생님 한 번 붙여줄까? 아빠가 정말 실력 좋은 분 한 사람 알고 있거든. 과외 같은 건 별로 생각 없는데 학원 갔다가 오면 시간도 없고. 그래도 아빠가 한 번 모셔와 볼게. 시간은 너가 짬나는 대로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한 번 받아봐. 그럼 아빠가 얘기해 놓는다. 정말 평소답지 않은 아빠의 태도였어요. 약간 긴장한 표정도 그랬고요. 어쨌거나 전 학교에 늦은 터라 별 대답 없이 등교를 했습니다. 그리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늦어 들어오니 무슨 얘기만 전해놓겠다던 그 과외 선생이 떡하니 거실에 와 앉아있는 것이었어요. 여기 선생님이 얼른 너 한번 보고 싶다고 이 시간에도 굳이 방문을 해주시겠다는 거야. 이분은 아빠 회사 동료랑도 잘 아는 사이인데 지금 너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있으셔. 자, 인사드려. 전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그 과외 선생님이라는 분의 미소가 좀 예사롭지 않았어요. 수줍은 표정도 아니고 뭔가 절 익히 잘 들어 알고 있다는 미소로 빤히 보다가는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. 저보다는 당연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뽀얀 피부에 아담한 체구가 뭔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어 놓았어요. 이런 여자 선생님을 이 밤중에 왜 데리고 온 것인지? 전 아침에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남자 선생님인 줄만 알고 있었기에 더욱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. 전 아빠의 막무가내의 태도가 좀 거슬리긴 했지만요. 그날 이후
뭔가 저한테도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어요. 학원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막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. 무엇보다 제 친구들 몇몇이 다 과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전 어느새 그 여자를 제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안방과 방을 바꾸자는 것이었어요. 전 또 뜬금없는 이 소리에 잠시 멍해져 있었습니다.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수능에도 더 집중하려면 내가 볼 때 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. 그리고 과외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방에 소음이 꽤 심한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 방 바깥쪽 소음이 그동안 괜찮았던 거야?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? 전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싶었습니다. 전 한 번도 시끄럽다거나 뭐 공부하는데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었으니까요.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에 있는 데다가 제 방은 건물 입구 쪽 베란다와 딱 붙어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지나는 사람들이나 차 소리가 좀 가까이에서 들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 크게 신경 쓸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아빠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시끄럽게 들리기는 하더라고요. 그럼 아빠랑 방 바꾸자. 아빠 오늘 회사 쉬는데 내가 이래저래 큰 짐들은 미리 옮겨 놓을 테니까 넌 학교 다녀와서 나머지 짐 정리해. 어때? 괜찮지? 전 또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뭐라 딱히 대꾸를 못했습니다. 공부방 분위기를 좀 바꿔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동안 했던 것도 같고요. 더군다나 아빠가 쓰는 방은 제 방보다도 좀 더 넓었기에 전 사실 속으로 좋아라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괜히 엄마한테 얘기 안 한 것도 있었고요. 엄마도 종종 저와 전화 연락 나누면서 제 공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. 이 방 문제를 또 아버지와 상의하다 보면 괜히 그냥 내 방을 쓰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.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자 정말 제 방 물건이 안방에 들어차 있었어요. 그렇게 또 제 공부를 도와주던 과외 선생님도 이전보다 훨씬 조용한 것 같다면서 왠지 저보다도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.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요.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때였을까요. 전 그날도 과외를 마치고 그 선생님을 배웅한 뒤에 잠시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. 그리고는 뭔가에 놀라 깬 뒤에 배가 고파져서 거실로 나갔더랬습니다. 아무래도 꿈이 너무 생생했어서 그랬는지 잠도 잘 오질 않아서 부엌에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. 근데 역시 엄마가 없는 주방은 그냥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. 그래서 전 얼른 옷을 걸쳐 입고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실 아버지가 깨지 않도록 조심히 현관문을 열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. 그리고는 컵라면과 음료수를 사들고 집에 거의 도착할 때였습니다. 편의점에서 먹고 올까도 했지만 그 새벽 시간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야식을 먹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 컵라면 봉지를 든 채 제가 사는 건물 입구로 들어서던 때였습니다. 순간 제가 쓰던 방의 베란다 창문이 열리면서 웬 사람의 엉덩이가 커튼 사이를 조금씩 비집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전 너무 놀라 아파트 입구의 경비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. 그리고 고개를 내밀어 몰래 살펴보니 글쎄 그 과외 선생이라는 여자가 그 시간에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제 방이 1층이었기에 별 높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치마를 입고 있다 보니 속옷까지 다 드러나 보이더라고요. 그런 그 여자를 손을 잡아주며 베란다 창문에서 배웅까지 해주고 있는 아버지가 정말 가관일 뿐이었습니다. 전화도 기가 막혀서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웅크려 앉아있기만 했어요. 옷매무새를 고치며 입구 쪽으로 사라져가는 그 여자가 정말 내가 아는 과외 선생이 맞나 싶었습니다. 하지만 몇 시간 전에 과외를 받았던 제가 그 옷을 기억하지 못할 리도 없었고 전 제 공부를 가르쳐주던 여자가 대체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토록 방까지 바꿔가며 과외를 받도록 했는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의문이 전부 다 풀려버리는 것이었어요. 전 얼른 집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했습니다. 라면이고 뭐고 전혀 생각도 나질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. 그런 며칠간 전 아버지와는 말 한마디도 잘 섞질 않는 채 그 여자와의 과외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. 다만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제가 본 상황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드렸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있는 과외 날짜 또한 정확히 얘기해드렸습니다. 그리고는 결국 엄마한테 미리 알려준 그날을 맞이했어요. 평소대로 과외를 받고 난 저는 또 그 여자를 현관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. 그러고는 잠시 동안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로 기다리기만 했어요. 그러자 아버지가 있는 방에서 살짝 창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주 작게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전 이거다 싶은 생각에 얼른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다시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. 사실 이 불륜의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와 엄마는 많은 얘기를 나눈 상태였거든요. 그냥 집으로 들어와 현장을 덮칠까도 했던 엄마였건만
괜히 그런 장면을 보고 싶진 않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. 그리고 집 거실로 불러낸다고 해도 금세 창문 밖으로 도망치거나 그냥 나 때문에 상담나는 거라면서 발뺌 말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새벽 내내라도 그 방을 그때처럼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그 현장을 덮치겠다는 것이었어요. 그 시간에 같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현관문을 놔둔 채 베란다 창문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도 뻔한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. 전 집 밖에 도착해 있다는 엄마의 문자를 받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. 그리고 그때와 비슷한 시각이 되자 또 안방에서 창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. 이 순간 전 거실로 튀어나가 베란다 바깥을 내다봤어요. 너 뭐야?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러고 나오는 건데? 아니, 당신 여기 웬일이야? 왜 지금 여기 있어?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아니 내 연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감히 이 집에 들어와 이 짓거리를 해?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? 역시나 팬티를 내보이며 창문을 나온 그 과외 선생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눈치였어요. 근데 계속 엄마의 큰 소리가 이어지자 내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다가는 웬 정신 나간 소리를 이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지금 뭔데 당신이 큰 소리예요? 남편 만족도 못 시켜서 내가 이런 짓거리나 하게 만들어 놓곤 마누라 짓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 큰 소리야, 큰 소리가? 너 뭐라 그랬어? 이게 어디서 첩질 주제에 못하는 소리가 없네.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. 너 이리 안 와? 순간 그 과외 선생의 머리채를 잡는 엄마의 모습은 제가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. 그런데 저 또한 그 여자의 말을 듣자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전 그 길로 부엌에가 큰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는 현관 밖으로 뛰어나가 그 여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. 넌 뭐야? 너도 네 애미처럼 안 되려면 들어가서 공부나 할 것이지? 뭘 또 설치려고 나와 있어? 저리 안 가? 전 이때다 싶었습니다. 잠시 엄마가 뒤로 물러나 있는 사이 손에 든 물을 있는 힘껏 그 여자의 얼굴에 뿌려버렸어요. 아, 뭐야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야말로 서방질이나 해서 여자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꺼져. 내가 이 냄비 던지기 전에 빨리 안 꺼져? 순간 흠칫 놀라는 눈치의 그 과외 선생은 아버지를 한번 올려보더니 어느새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. 전 하도 몸을 쓰다 보니 지쳐 주저앉은 엄마 곁에 가서 손을 잡아드렸어요. 이 모습을 지켜만 보던 아버지는 금세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. 그 여자도 어느새인가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. 이날 이후 전 그 집에서 나와 엄마와 주말 동안 지방에만 머물렀어요.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절 이해한다는 엄만 수능점까지 제가 묵을 만한 곳이원을 알아봐 주셨습니다. 전 그곳에서 그나마라도 공부에 집중해 대학에 붙을 수 있었고요.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집안 분위기만 아니었다면 좀 더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. 전 엄마의 그런 고충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 가장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. 이후로 전 아버지와 가끔 연락은 했지만요. 그냥 별 얘기 없이 전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. 엄마를 놔두고 그것도 내가 자는 방에서 선생님을 가장해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했던 아버지가 지금도 밉고 보고 싶진 않네요. 언젠가 자식된 입장에서 용서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엄마만을 챙기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그 과외 선생은 아버지와 잘 안 됐는지 전혀 만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아버지는 엄마의 이혼 소송에 그저 정신이 없어하는 눈치였습니다. 저의 이런 집안 사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는 참 나쁘끄럽기만 한 것이었는데요.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해놓고 보니 제 답답한 속도 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한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